지난주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에 수박 한 조각을 드신 후 갑자기 어지러워하시며 쓰러지실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혈당을 재어보니 무려 280까지 올라가 있더군요. 많은 분들이 여름철 달콤한 과일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며 자유롭게 드시는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당분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과일 섭취는 당뇨약을 복용하셔도 혈당을 폭발시킬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건강을 위해 드시는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과일은 여러분의 혈당을 조절해주는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해드린 많은 환자분들이 올바른 과일 섭취법으로 당화혈색소를 2포인트 이상 낮추셨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먼저 왜 여름 과일이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엔 수박, 참외, 복숭아처럼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아무 때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첫째, 인슐린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혈당을 빠르게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죠. 둘째,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당분 흡수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처리됐던 당분이 이제는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상승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수박 같은 고당도 과일을 드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하느라 혈당 조절 시스템이 예민해져 있거든요. 여기에 갑자기 많은 양의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박정혜 할머니께서 어느 여름날 아침 시원한 수박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반통 정도를 드셨어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1시간 뒤부터 갑자기 어지러워하시며 눈앞이 흐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급히 병원으로 나오셨는데 혈당이 29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박정혜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 그냥 수박 좀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같은 환자분께서 저녁 7시에 수박 한 조각을 드셨을 때는 혈당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이에요. 2시간 후 측정해도 150 정도로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마법입니다. 같은 과일, 같은 양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일주기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계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을 관리합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중요한 두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과 인슐린이죠.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때 인슐린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즉,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반면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하루 중 가장 높아집니다. 이때는 과일의 당분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면서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죠. 하지만 밤 9시 이후부터는 다시 위험해집니다. 수면을 준비하는 우리 몸은 대사 활동을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간 채로 잠들게 되고 이는 수면 중 혈관 손상과 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과일 타이밍입니다.
언제 어떤 과일을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김광수 어르신은 당화혈색소가 7.8로 높아서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처음에는 과일을 아예 끊으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과일 좋아하는 걸 아시잖아요. 이건마저 못 먹으면 살 재미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김광수 어르신께 특별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산책 30분 전에 방울토마토 3개만 드시고 걷기 운동을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혈당 측정 결과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운동 전 방울토마토를 드신 후 2시간 뒤 혈당이 140 정도로 안정적이었거든요. 김광수 어르신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2로 무려 1.6포인트나 떨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과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과일 섭취법의 힘입니다. 김광수 어르신이 실천하신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과일 루틴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을 지키는 것이에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30분 전에 소량의 과일을 드시는 거죠. 이때 추천하는 과일은 방울토마토 3개, 오이 몇 조각 또는 블루베리 10알 정도예요. 이 정도 양이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둘째, 운동 후에도 적절한 과일을 드실 수 있어요.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신 후에는 블루베리 10알과 무가당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이 당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거든요. 셋째, 잠들기 3시간 전에는 키위 반 개와 아몬드 5알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 전구체가 들어있어서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아몬드의 마그네슘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운동과 과일 섭취의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높아지고 이때 적절한 양의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에 따라서도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60대부터는 위산 분비가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는 사과 반 개나 귤 1개 정도가 적절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될 수 있어요. 70대에 접어들면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베리류, 자두, 토마토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당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특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요. 80대 이상이 되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블루베리나 토마토를 정말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하루에 블루베리 5알, 방울토마토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나이에는 과일보다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과일들이 위험하고 어떤 과일들이 안전할까요? 먼저 위험한 과일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 참외, 복숭아, 곶감, 대추, 샤인 머스켓 같은 과일들은 당분 함량이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반면 안전한 과일들은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키위, 자두, 오이, 레몬 등이에요. 이런 과일들은 당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황금 시간대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그리고 운동 직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 드시면 같은 과일이라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거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대는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밤 9시 이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일의 양도 줄여야 합니다. 60대는 젊을 때의 70%, 70대는 50%, 80대는 3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과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드셔도 부담이 더 크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몸에 맞는 과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기본 원칙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권하는 것이 바로 7일 과일 실험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한 가지 과일을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드시고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만의 과일 혈당 지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사과 반 개를 저녁 6시에 드시고 8시에 혈당을 재보세요. 화요일에는 블루베리 열알로, 수요일에는 키위 반 개로 같은 실험을 해보시는 거죠. 일주일 후에는 어떤 과일이 여러분의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실험을 통해 제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많아요. 80세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모든 과일이 무서우시다고 하셨는데 실험을 통해 방울토마토와 오이는 전혀 문제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지금은 매일 저녁 6시에 방울토마토 3개를 드시면서 혈당 관리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포도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실험을 통해 포도는 위험하지만 블루베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지금은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드시면서 단맛에 대한 욕구도 충족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과일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자신에게 맞는 과일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은 노년기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거든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아침 공복에 단맛이 강한 과일을 드시는 것만큼은 정말 위험합니다. 제 어머니처럼, 박정혜 할머니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과일 타이밍을 지키고 적절한 양을 드시고 여러분만의 안전한 과일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혈당 측정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정리하면 여름 과일을 안전하게 드시는 핵심은 시간과 양, 그리고 개인별 맞춤화입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적절한 양의 안전한 과일을 드시고 7일 실험을 통해 여러분만의 과일 지도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과일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해주는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